안녕하십니까. 심철수 세무사입니다. 연일 경무로 지치신 마음을 어떻게 달래드릴 길이 없네요. 이번 강의 또 한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또 막힌 속을 한번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법인 보험과 세무입니다. 일단 이 법인 보험과 세무의 주요 이슈는 뭐냐면 법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과 법인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처리, 회계 처리, 즉 경비 처리라든지 어떤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 막연하게 법인이 보험 들면 다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용 처리가 가능한 보험입니다라고 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 처리가 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입하는 시점에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수령하는 시점에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회사냐 직원이냐에 따라서 이거 관계들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걸 명확히 요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회사인 계약 형태, 하나는 수익자가 직원인 계약 형태입니다. 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첫 번째는 회사가 모든 이 보험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계약자가 수익자가 회사니까. 그래서 납입하는 시점에도 이 납입 시점에 회사가 불입하는 시점에 쉽게 해서 소멸하는, 즉 소멸성 완전 보장성으로 해서 없어지는 특약 같은 이러한 그러한 보험료 상당액은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적립금 상당, 적립되어 가는 금액들은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산 처리. 그래서 보험료를 불입할 때 이 적립금이 있으면 보험 예치금이 되는 거죠. 예치금. 예치금. 그래서 현금이 되는 거고요. 현금. 이렇게 개처리를 해서 이 보험 예치금이라고 하는 게 대차 대조표상 자산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전체 금액 중에서 만약에 비용 처리할 보장성 부분이 있었다 하면 그거는 보험료로 처리해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얼마 해서 또 현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명보험이나 뭐 이런 연금보험에 든다 할 때도 이렇게 두 가지의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사라지는 보험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받을 수 있는 회사 자산으로 적립되는 부분은 보험 예치금이라는 자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산 처리. 일단 자산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 보험금을 수령할 거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반대 분계가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 현금을 받고 이제 예치금이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그 돈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직원한테 지급이 될 거지 않습니까? 돈 회사를 받아서 직원한테 줬다. 그럼 그때 급여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는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 그거를 받는 직원은 근로소득이죠. 퇴직소득이 되고. 우리 CEO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적립금은 자산 처리해야 돼요. 불입 시점에는. 나중에 받아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일단 불입 시점에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는 아니다. 받는 시점에 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두 번째 계약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가 계약자고 수익자가 직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이나 퇴직금이나 줘가지고 보험료 납부하게끔 한 거예요. 이 계약은. 그러니까 회사는 어차피 불입하면 회사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입 시점에 모든 게 다 비용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계약 형태는. 직원이 가져가니까. 이거는 회사가 직원한테 미리 준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보험 든 거예요. 이 계약 형태는. 그래서 회사가 불입할 때는 전액 비용 처리가 됩니다. 뭐 급여, 퇴직금, 뭐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종업원의 뭐 사망, 질병, 뭐 부상 이런 거를 보험 사유로 해가지고 그 보험을 들어줬을 때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연간 70만 원까지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고요. 직원을 위해서 들어줬으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원래 70만 원 받으면 근로소득인데 급여 받아갖고 보험료 불입한 건데 이러한 연간 70만 원까지에 해당되는 뭐 순수 보장성이나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7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불입 시점에 전액 회사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불입 시점에 직원은 급여를 받은 거라니까요. 받아갖고 보험 불입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 씨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어차피 개인 자기 근로소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보험료 내서 자기가 받는 거니까 직원이. 내가 내서 내가 받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수령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보험금은 연간 70만 원. 그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하고 단체 환급부 보장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직원의 뭐 부상이라든지 질병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지급하는 보험료를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간 7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당연히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법인과 관련된 계약 중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있는 사항들을 아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법인 보험과 세무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계약자이고 수익자인 거는 그 모든 권한은 법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입하는 시점에 그 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사라지는 보험료면은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그렇게 불입을 하다가 받고 나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면 그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두 번째는 계약자는 회사지만 수익자가 그 직원인 보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직원한테 불입하는 시점에 급여나 퇴직금 줘가지고 그 직원이 불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입 시점에 회사는 전체 비용 처리가 되고 직원은 불입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을 과세받게 된다는 게 이 법인 세무의 핵심입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